변호사들의 시선은 충분히 봤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변호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언변과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상대를 향한 거침없는 진심 펀치, 법이 아니라 영화로 한판 붙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준비한 고소영의 스피노프 진변승부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홍코너입니다. 법무법인 산하를 대표하는 변호사분이시죠. 무려 팀장님이시고요. 미모와 실력과 주량과 파이팅을 겸비한 프로 중의 프로 변호사 광노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오늘 이게 영화로 진검승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영자갈이고 대표적인 영모달이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최종환 변호사한테만 이랬더니 저는 되지. 초조해하고 계시지만 원복동 때의 활약을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어디까지 아무 말을 막할 수 있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청코너 법무법인 산하의 공식적인 A마스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 중에서 영화 랭킹으로는 넘버원이다. 강동원 부럽지 않은 기럭지, 유머감과 실력까지 고루 갖춘 스마트 허세 매력남이다. 최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강동원 닮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동원 부럽지 않은 외모가 아니라 기럭지. 근데 제가 사실 키가 되게 큰데 별로 안 큰 걸로 보통 아시더라고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86이요. 상당히 큰 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영화 한 편을 놓고 변호사 둘이 대결을 펼친다. 공격과 수비를 정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수비하고 상대편은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하시는 변호사분은 공격의 논리를 펼치고 수비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둘이 이제 한판 대결을 펼쳤을 때 제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격자가 승리하면 공격자가 1점, 수비한 사람이 방어를 멋지게 해냈다. 그러면 수비자가 1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이 패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허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컨텐츠가 진변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첫 두 편이 명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일단 명작부터 해보고 진짜 본 게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곽 변호사님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굉장히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산하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와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를 꼭 뭐 잘 알아야지 잘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겨서라도 네, 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여포와 갓난아기의 싸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갓난아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은 어디까지 짓밟을지 선택의 문제지. 승패는 이미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짓밟으면 촬영 끝나고 복수할 거야. 나 바로 집에 가야지. 시작점에서는 최종화 변호사님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대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것은 정말 진짜 승부기 때문에 각자 뭘 준비해 왔는지 저도 모르고요, 제작진도 모르고 이 두 분도 전혀 모릅니다. 아비규환의 첫 번째 승부를 펼쳐볼 그 첫 영화는요, 첫 번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오셨습니다. 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광노구 변호사님이 이제 선택을 하셨죠.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솔직히 말하면 영화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라이너님께서 괜찮은 영화 목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벌써 허접하죠? 그 책임은 알아서 지시겠죠?
사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제가 아주 강한 어조로 혹평을 해서 역주행을 할 줄 모르고 했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죠. 최정화 변호사님은 보헤미안 랩소디 공격을 하러 오셨는데 일단 보헤미안 랩소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영화 지금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울었고요. 두 번째도 울었어요. 진짜. 어디서 울었어요, 근데요? 집에서. 아니, 어느 부분에서 울었나요? 집에서 울었대? 집 아니면 극장에서 울었겠죠. 라이브 에이드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쁜 영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에 이런 흠이 있다. 옥에서 그때 많이 내리셨나 봐요. 네. 저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욕을. 네. 자, 아무튼 공격 들어가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네. 사실 중학교 때 밴드 부를 했었어요. 리드 기타하고 이제 보컬 같이 했었는데 오. 그때 그 밴드가 그만하고 빨리 해. 중요한 얘기야. 왜 내가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깔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설명한 거기. 아니요, 그 밴드에서 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쿨 밴드계의 나는 전설이다. 레전드죠. 아, 레전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감히 뭐라고 약간 조작을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요만큼이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 뭐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벌시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가 완벽하다고 생각들었어요? 네, 어디가 부족하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퀸이라는 밴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아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쭉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는 그 명곡들 중 단 한 곡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감동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6분짜리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퀸이나 어떤 보헤미안 랩소디 뭐 이런 곡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풀 곡을 한 번쯤은 들려줘야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한 번 여기까지 쫙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한 번쯤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약간 대중성을 생각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게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제 조금 약간 오래된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냥 퀸이 뭐 유명한 노래가 뭐 마마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보헤미안 랩소디. 네, 뭐 이게 있다 뭐 이 정도지 오히려 너무 길게 곡을 뽑았으면은 이제 저 같은 정도의 관객이 봤을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한 게 저는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는 뒤에 이 콘서트 부분 거기도 조금 왜 이렇게 길게 조금 잡았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 OST로 나온 그 곡 중에서 햄머투포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떨어진 곡은 다 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은 거는 좀 그만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정도. 네. 한 번 정도 있었어야 됐는데 네. 사실은 보기가 더 편하고 좋았다. 더 편하고 네. 좋았다. 아이고 좋은 부분 클라이막스 들으면 되죠. 아. 네. 자, 그럼 저의 이제 판결이. 네. 자, 이번에 이 바로바로 전 얘기합니다. 처음에 완곡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러네? 솔깃했어. 그러나 박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또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전기 영화잖아요. 전기 영화 중에서 완곡이 들어간 영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켓맨 같은 영화도 완곡은 안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게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박 팀장님의 편을 들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옳지 못한 공격이다. 이거는 진변승부가 아니라 라인이야. 보청천 라인이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억울해 이거 뭐야? 이거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부족한 설득력이다. 이 정도는 근데 깔아주셔야지 내가 좀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깜깜하지 마시고. 또 초반에 좀 약한 걸로 공격하신 것 같아요. 뒤에 뭐 많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수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노규 팀장님이 봤을 때 이 영화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각색되긴 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여서요. 스토리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거나 설정이 조금 과하다 싶은 게 없어서 그게 좋았거든요.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여기서는 퀸이 마치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활동을 하느라고 해체를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활동 중단 정도? 거의 해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순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퀸은 해체 안 했거든요. 아예 해체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1차 전성기가 지나가지고 약간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영화화 시키면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불곡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지루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트리뷰트 영화예요. 지금까지 퀸을 사랑했고 퀸과 함께했던 그 팬들한테 바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영화는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쨌든 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외롭게 됐느냐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어서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해체라는 설정이요? 해체하지는 않았죠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그 영화에서는 니네들은 여기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갔다 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거는 탈퇴죠. 갔다 온다고 했잖아 온다고. 아니 그거 나는 간다 이게 아니라 갔다 올게 기다려 이러고 말했잖아. 그리고 돌아왔다. 나 한 번 다른 거 해볼게 이러고 말했잖아. 글쎄요 아무튼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왜 그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만 가정이 없어서 극히 외로웠구나. 그 사랑했던 여인도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이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혼자 고립되다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어쨌든 그 사생활이나 그런 마약 충분히 꽤 있긴 있었잖아요 실제로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죠. 프레디 머큐리도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외로웠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부분이 절대 억지 설정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딱 별도의 챕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좋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이 영화에서 도대체 왜 외로운지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빈약했어요. 아니 그럼 나가면은 더 외로워지는 건데 그거는 나갔다는 게 어떤 그 근본적인 외로움과 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같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편이나 내 가족이 아니라고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푸른 속의 빈곤이라고 더 외로울 수 있었던 거고 그 극 중에서는 본인의 성적 취향을 알고 있지만 실행을 옮기지 못하잖아요. 사실 예술가한테 사랑하는 감정은 굉장히 큰 건데 그거를 표출을 하기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나만 그거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수 있겠다. 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 왜 외로웠는지? 어떻게 안 해줬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 지금 뭘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거 얘기해. 약한 모습. 아유 좋지 않습니다. 저기 뭐 제가 패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니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해야지만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일반적으로 재밌게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까지 막 티날 정도로 막 억지스럽고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이건 뭐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건 뭐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최정화 변호사님 한번 준비한 펀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라미 말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영화화 얘기를 할 때 아이언맨에서 다리 저는 사람으로 나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가이 피어스. 가이 피어스. 가이 피어스요? 그 사람이 가장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라미 말렉 씨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물론 이제 라미 말렉 씨는 그 엄청나게 연기 잘했어요. 노력도 많이 한 것 같고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좀 전 차이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프레디 머큐리가 브라이언 메이랑 차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건들거려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물론 프레디 머큐리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거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닮은 꼴뿐만 아니라 그 연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다른 약간 좀 색깔의 어떤 그런 약간 메소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라미 말렉 아쉬웠다. 네. 뒷모습이 근데 너무 똑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완전 똑같이 찍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근데 약간 그 이입은 너무 조금 보면서 진짜 저랬나? 아 약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네, 사실 라미 말렉한테 그거 집어넣은 것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레디 머큐리를 따라한다고는 하지만 그의 어떤 신체적 약점을 그죠 너무 네.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저도 그건 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딱 그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처음에 브라이언 메이 만날 때 맞아 그 라미 말렉은 나는 프레디 머큐리야 이러고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20살의 프레디 머큐리가 그렇게 막 거만하게 흐느적거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워낙 적절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화 변호사 승! 자, 이제 핵폭탄 갑니다. 핵폭탄이 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브라이언 메이하고 로저 테일러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익스큐즈가 됐으니 망정이지 퀸이라는 그룹에서 다른 멤버가 전부 너무 병풍이 됐어요. 실제로 이 각 멤버들이 자기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의 인지도랑 별개로 내부적으로 음악적으로는 거의 대등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마치 브라이언 메이나 아니면 뭐 존 디콘이나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 한 노래가 소개가 된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프레디 머큐리에 비해서 한참 뭔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기준밖에 없는 인물로 그려져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안 그럴 수 있었거든요. 할 얘기 좀 충분히 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프레디 머큐리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는 없지만 퀸의 다른 멤버가 이 정도까지 병풍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기는 하죠. 왜냐면 또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 관련된 일화가 많거든요. 네. 로저 테일러가 노래도 엄청 잘하고 네. 또 원펀치를 자랑하는 그렇죠. 이런 재밌는 일화가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빠지긴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프레디 머큐리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인물을 부각시키기에는 영화적인 그거 오히려 좀 산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보완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왜냐하면 명곡이 나올 때마다 어쨌든 그 팀원들 간에 시너지 효과를 서로 내면서 이제 곡이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려져서 솔로 활동을 하니까 확실히 같이 도와주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영감을 주는 멤버들이 없어서 팀 활동할 때보다 현저히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부진한 것처럼 영화 자체가 그려졌고 저는 이거를 뭐 다른 멤버들을 너무 병풍처럼 그렸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결국 프레디 머큐리 퀸때 빛났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영화로서 봤을 때는 무리가 없지 않나요? 왜 무리가 없죠? 퀸의 이야기인데 프레디 머큐리가 거의 한 80%. 프레디 머큐리의 중점이 있는 영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다. 네. 퀸이지만 퀸 안에서의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라고 저는. 프레디 머큐리에 를 대한 위한 영화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비틀즈에서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 정도로 거의 양강 구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비중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할 거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정도 비중이 뭐 퀸의 대단한 여성 팬이라면 조금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냥 저 같은 일반 관객에서 봤을 때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잘 보여준 영화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퀸의 영화냐,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인 것도 맞고 프레디 머큐리는 곧 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멤버들도 그런 거를 또 인정해 줬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판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뭐 한 가지 아마 이번 공격으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데이빗. 그러니까 메리의 남편이야. 진짜 이건 진짜 병풍이야. 병풍. 진짜 메리의 병풍으로 데이빗이 항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실거리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결혼을 했다는 설정을 하고 안 나온 게 낫지 않았나요? 프레디 머큐리가 실제로 봤을 때 그 충격적인 모습을 관객이 공감을 해야죠. 처음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맞는데 그게 응. 그 이후로 계속 같이 다녀요. 메리랑 계속 안 같이 다녀요. 독일에도 메리 혼자 와요. 맨 마지막에 라이브에 대한 같이 왔고요. 라이브는 같이 오죠.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딱 쌍쌍을 이뤘다는 뜻 아닌가요? 마지막에는 메리도 행복하고 프레디 머큐리도 행복하고 우리 다 모두 같이 아이돌은
챔피언. 아, 위아더 챔피언이었다. 뭐죠 이 논리는? 뭐가 말도 안 되는데 그럴듯해. 할 말이 없어. 이러라고 준비한 게 아닌데. 어, 이거 왜 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박노규 형한테 영화를 제일 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진변승부. 오늘의 승자는 광노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자, 박수! 광노규 팀장님? 네? 별거 아니네. 하지만 승자로서의 소감은? 네, 이게 사실 뭐 포창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져서 아, 봐줘서. 아, 또 이게. 변호사가 많이 봐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몽키도 나무에서 떨어진단 말이 있죠.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항상 그 겸손한 자세로 임했어야 되는데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흥분했더니 얇은 거죠. 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의 작품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고 승리라고 하죠. 예. 예고 승리, 예고 홈런처럼. 그렇죠. 자, 고서영의 스피노프 진변승부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런 걸로 두 분이 토론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